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의 위헌 심판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 사회적 예방 효과와 위화력이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저희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병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한형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무기형, 일반 유기형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질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거의 모든 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7개 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 병존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유럽 내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언론에서 좀 인용하는 것 중에서 2013년에 유엔 관련한 어떤 재판 중에서 가석방 없는 이 종신형 자체가 무슨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7년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게 가석방을 최종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제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면이나 어떤 그 이후에 다른 그 사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게 그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저희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라든가 나중에 그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한 것이죠. 일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민변과 천주교 인권 이 위원회 등이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의 문제도 사실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오래된 논쟁이고 그건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고 사형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위화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이 피해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지고 고려해서 저희가 법안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